안녕하세요. 매일매일 습관처럼 매일헌법입니다. 자, 주말에는 좀 쉬어가지고 목소리가 돌아왔었는데 조금 또 무리했더니 그 다음 바로 그냥 목소리가 가더라고요. 네,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나왔다가 조금 나아질 듯 하면 또 강의를 하면 또 목이 망가지고 막 그러더라고요. 자, 그래도 환절기 때 감기 조심하시고요. 저는 이제 감기는 안 걸렸고요. 감기는 다 나았고요. 이제 목을 자꾸 사용하니까 나을 만한 상태에서 목에 상처가 나고 계속 그렇게 하고 좀 허스키 소리가 당분간은 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뭐 컨디션이 좋아지면 목 컨디션이 좋아지면 또 정상적인 목소리가 나오는데 이 목소리가 더 듣기 좋으시지 않나? 허스키하고 좋잖아요. 자, 그러면 11월 18일 월요일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으니까요. 이제 또 달려봐야죠. 매일헌법 습관처럼 하루에 10분 매일매일 습관처럼 매일헌법입니다. 저희는 갑시다. 24년 지방직 7급 17번 문제인데요. 지방자치제도를 통치구조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또 통치구조로 알고 문제를 푸시지만 기본적으로 권영선 교수님 교재에 따르면 옛날 돌아가셨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영향력 있고 교재가 나오니까요. 물론 제자분이 그 교재에 공동 저자로 해갖고 계속 업그레이드를 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중요한 거죠. 자, 제도를 따로 배우는 것도 있고 제도를 그다음에 통치구조에서 배우다 이래나 저래나 중요한 겁니다. 여기 이 문제는요, 지방자치단체의 통제에 관한 지방자치법 188조부터 192조에 해당되는 그 중에서도 감사 문제였어요. 190조, 191조. 한번 살펴보고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도에서도 지방자치단체 통제. 이게 사무통제도 있고, 그다음에 기관통제도 있지만, 지방자치법 188조부터 192조까지, 요 조문 몇 개 안 되지만 되게 조문이 한 조문 막 7항, 9항 막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글이 굉장히 길어요. 그러니까 이런 건 잘 정리해 놓으셔야 돼요. 한 번쯤은 정리를 해 놓으셔야 이게 어디서 나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게 여기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헌법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론 또는 행정법 강론, 행정학 여러 군데 걸쳐 있어요. 그러니까 한 곳에서 잘 해놓으면요, 헌법부터 시작해갖고 든든합니다. 자, 일단은 간단하게만 감사를 대상으로 하지만 그래도 제목 정도는 보고 갑시다. 188조에는 사무감사인데 자치사무하고 단체임사무 요거에 대한 사무감사예요. 상급 지방자치단체. 그다음에 189조는 요거는 기관임사무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 기관통제죠. 기관에게 위임된 거니까 기관통제에 들어가요. 요거는 사무통제라고 말은 사무지만 기관이에요. 그 다음에 190조 또 191조 요거는 상급 지방자치단체 직권감사예요. 여기 청이라고는 돼 있지만 만약에 시군구라면 시도라면 주무장관 이렇게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상급총이라고 통치를 한 거예요. 직권감사예요. 자, 요 190조, 192조는 조문이 두 개나 되지만 볼 내용은 딱 세 가지로만 특정이 돼요. 첫 번째, 특정 사무에 대해서. 두 번째, 법령 위반이 있을 때. 세 번째, 감사하는데 사전통지하면 감사가 안 되죠. 사전통지 이런 것들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감사 이거는 사전통지하면 무슨 감사가 돼요? 여러분 압수수색영장 할 적에 사전통지하면 압수수색영장이 되나요? 다 숨기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압수수색영장하고 감사 나올 때 직권감사, 그것도 신청에 의한 감사도 아니고 직권감사 이럴 때는 사전통지라는 게 없어요. 요거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얘는 조항이 두 개지만 내용은 딱 이렇게 세 가지로만 압축해서 시험지에 나옵니다. 마지막 192조 여기는 지방의회 의결, 그게 조례가 되든 관계없어요. 의결 그게 조례가 돼도 관계없어요. 조례를 포함해서 그래서 지방의회하고 장하고, 자, 의회에서 장에게 의결을 해서 토스하면 장은 제의 요구를 합니다. 대통령은 법률안만 거부할 수 있지만 지방의회에서는 일반 의안도 제의를 요구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의회에서는 다시 재과출 3분의 2에서 그 안 그대로 왔다 갔다 해요. 일부도 안 되고 수정도 안 돼요. 그냥 그 안 그대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장이 이걸 갖고 공포를 하고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때 장이 뭘 하냐면 그 공포하기가 또는 집행하기가 곤란해서 그래서 대법원으로 갑니다. 위법을 이유로. 법원은 위법만 판단해줘요. 부당은 판단해 주잖아. 여기까지는 107조예요. 근데 192조가 뭐냐면요, 요 제의를 요구해야 되는데 안 할 때 상급지방자치단체 장이 제의를 요청합니다. 알겠죠? 마찬가지로 또
장이 제소를 해야 되는데 이걸 안 할 때, 이 두 번째요. 제소를 지시합니다. 그럴 때 안 할 때 상급장은 직접 제소를 해요. 여기서 나오는 날짜가 7일이에요. 그러니까 1번을 안 하고 2번을 할 때 제요구해라. 그런데 그걸 20일 내에 요구해야 되는데 안 하면 7일 내 기간을 주고, 그러다 안 하면 직접 제소. 왜? 상급장은 제2요구권을 권하는 지방자치단체 장밖에 없어요. 그 해당 지방자치단체장. 상급장은 제2요구를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직접 제소. 마찬가지로 제소를 요구했는데 제소 지시를 했는데 안 해요. 그러면 또 7일 내 기간을 주고 또 안 하면 7일 이내 직접 제소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의 의결이 집행되거나 조례가 집행되면 안 되니까 집행정지 요청도 같이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거 얘기하는 거고, 요거와 요거는 간단히 살펴봤어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요번 문제는 이게 문제가 나온 거고요. 자, 기관임사무하고 단체임사무, 자치사무 있는데, 자치사무는 처분을 했는데 그 처분이 법령 위반이 있을 때만, 자, 단체임사무는 처분을 했는데 그 처분이 법령 위반이거나 또는 반했거나 또는 현저히 공익에 반해도, 그러니까 현저히 공익에 반한 거는 자치사무는 안 돼요. 그럴 때 이 처분에 대해서 시정명령이 떨어져요. 이것도 시정명령. 근데 시정명령을 했으면 따라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건 상급장이 이렇게 시정명령을 했는데 안 따라요. 왜? 상당한 기간을 줬거든요. 상당한 기간을 주거든요. 근데 안 지켜요. 그러면 요거 직접 상급장이 직접 취소 정지를 해요. 또는 정지. 이것도 마찬가지. 직접 취소 정지. 그러면 해당 장이 요걸 들고, 장이 이걸 들고 대법원에, 그것도 15일 내 법령 위반을 이유로 사유로 대법원에 제소를 합니다. 그럴 때 대법원에서는 요럴 때 요 사안에 대해서는 법령 위반이 있을 때는 그 사안에 대해서 취소를 한다, 이런 뜻이에요. 요거 직접 취소 정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대법원에 가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다음에 요 기관임사무, 요거는요 법령 위반, 현저히 공익에 반하는 뭘 하냐면 부작위,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부작위하거나 게으름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뭐가 떨어진다? 그러면 직무이행 명령이 떨어져요. 이게 떨어진다고. 상당한 기간을 주고 빨리 해라. 근데 안 해. 불이행. 그러면 그 지자체 비용으로 대집행을 해요. 국가나 상급 지자체 비용이 아니라 그 지자체 비용으로. 왜? 일을 시키면 당연히 비용도 주죠. 그럴 때 요걸 갖고 소송하는 게 아니라 요걸 갖고 대법원에 15일 내 똑같습니다. 해당 장은.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게, 요때 직접 취소 정지했을 때 해당 장이 대법원에 갈 때는 요거 단체 임사무는 제외예요. 요거 얘가 헷갈리게 넣어놨는데 단체 임사무는 제소가 안 됩니다. 요것만. 직접 취소 정지인데 자치사무만. 왜냐면 단체 임사무는 해당 자치단체 사무로 넘겨준 건 맞지만 기본적으로 단체 임사무는 원래 국가사무였으니까. 그래서 그 단체 임사무를 갖고는 소송을 못해요. 이것만 조심하세요. 단체 임사무는 제소가 안 되지만 자치사무는 제소가 되고, 기관 임사무도 제소가 되는데 대신 자치단체 비용으로 대집행을 한 걸 가져가는 게 아니라 직무이행 명령을 가지고 대집행하고, 직접 취소 정지를 갖고 대집행하고, 그러니까 대법원에 간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요거 188조부터 192조는 자세히 기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걸 전제로 문제 한번 볼게요. 여기는 감사에 대해서만 문제를 냈어요. 그러니까 190조, 191조 요것만. 옳지 않은 것은 1번 광역지방자치단체가 기초지방자치단체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야. 어찌됐든 감사를 착수했을 때 자치사무에 관한 특정 법령 위반 딱 요것만. 그 법령 위반행위가 확인되었거나 위법 행위가 있으리라는 합리적 의심이 있는 경우여야 하고, 감사의 대상을 특정해야 된다. 아시겠죠? 요럴 때만 직권감사. 두 번째, 광역지방자치단체가 기초 상급 자치단체가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를 착수하기 위해서는 법령에 따른 사전조사와 관계없이 감사 대상 지방자치단체에게 특정된 감사 대상을 사전에 통보, 이거 하면 감사가 안 된다니까요. 이걸 요구할 수는 없다. 2번이 옳지 않은 질문이네요. 3번 지방자치단체 자치사무에 관한 한 기초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 대등하고 상이한 권리주체. 맞아요. 기초자치단체라서 해서 법인이잖아요. 독립된 법인. 그런데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감사는 상이한 법인 주체 사이에 감독권 행사니까 자체감사가 아니라 상급에서 오는 직권감사다. 그래서 외부적 효과를 가지는 통제에 해당된다. 통제.
네 번째, 당초 특정된 감사 대상과 관련성이 인정되는 것으로서 당해 절차에서 함께 감사를 진행하더라도 감사 대상 범위가 동일성을 벗어나지 않고 함께 감사에도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면 감사 대상을 넓힐 수도 있다는 거죠. 절차적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없고 해당 감사 대상 적발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서 감사가 진행된 것으로 볼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확장 내지 추가가 허용된다. 그래서 일부러 뭔가 나쁜 목적이라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 원래 감사 대상은 특정돼 갖고 특정된 거지 사전 감사, 예방 감사, 그다음에 전반기 감사, 하반기 감사 그런 불특정 감사가 안 돼요. 감사 대상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어. 이건 감사가 안 돼요. 그런 게 아니라면 감사 대상을 확장한데도 반하지 않습니다. 왜 특정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특정됐는데 어차피 범위를 넓힌다 해도 특정된 거를 벗어나지 않거나 동일성이 깨지지 않고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없다면 확대해도 된다. 이 말이죠. 따라서 1번하고 4번은 같은 질문의 연장선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헌법 문제 같지만 어려운 지방자치법이었어요. 잘 넘기셨나요? 11월 18일 월요일부터 왜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요? 같이 가요. 같이 정리하시면 돼요. 아유, 언젠가 맞을 거라면 빨리 맞고 빨리 정리하고 암기. 내일도 뵙겠습니다.